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메일유업입니다. 자, 일단 메일유업은 가끔씩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네, 변곡점 위주로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제가 오늘 이렇게 분석해드린 이유는 사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는 메일유업에 대한 분석을 따로 해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멤버분들 중에서, 텔레그램 방 멤버분들 중에서 좀 꽤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럼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메일유업은 그 전에 두 번 정도를 제가 분석을 공개적으로 해드렸죠. 지금 보시면 이때 당시 가격이 7만원이었어요. 7만원이었고 2021년 1월 11일 7만원에서 처음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한 13%가량 한 13%가량 오른 것 같아요. 1월 11일이면 정확히 딱 이날이죠. 이날. 정확히 이날 상승 직전에 공개적으로 분석해드렸고 이렇게 바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분석해드렸어요. 이때 당시 분석해드릴 때가 가격이 76,600원, 네, 76,600원이고 4월 24일에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렸죠. 76,600원, 4월 24일에 분석해드렸죠. 보시면 네, 이날이죠. 이날 분석해드린 것 같아요. 이쯤에 분석해드렸고 살짝 빠졌다가 지금 3% 이상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좀 질문을 주시는 분들의 그런 성향 같은 걸 제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투자를 좀 즐겨 하시는 것 같아요. 제게 이제 계좌를 보내주실 때에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제가 초저평가 기업들 위주로 요즘에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적은 괜찮죠. 실적 잘 나왔고 현재 수익률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예, 전부 다 수익 중이고 사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지금의 변동성이 큰 시장,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다르게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때에는 사실 저평가된 기업 중에서 특히나 초저평가되어 있다면 더욱더 매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초저평가된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놓는다면은 저는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계좌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금 시장의 방향성이 바뀔 때, 그러니까 시장의 색깔이 바뀔 때에는 사실 성장주 위주, 혁신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텔레그램방에서 다 분석을 해드렸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현재로서는 이 메일유업은 굉장히 좀 안정적인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매출이라던가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ROE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뭐 부채 비율도 거의 없어요. 부채 비율도 거의 없음에도 얼마 전에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회사채를 한 1,500억 원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이때 몰린 자금이 무려 3,900억이에요. 2배 이상이 몰렸죠. 그만큼 엄청나게 안정적이고 채권 투자자들이 봤을 때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슈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런 결과이긴 합니다. 채권 시장에서 2배 이상의 가격이 몰린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거예요. 특히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부채 비율이 거의 없으면서도 채권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견고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유보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욱더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을 넓힐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주로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남양유업과의 관계 그리고 남양유업이 좀 무너지면서 이쪽에 대한 경쟁사가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이유,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는 다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메일유업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라던가 혹은 투자자로서 메일유업만 봤을 때 그러니까 뭐 경쟁사들 뭐 서울우유, 남양유업 이런 경쟁사가 아니라 이제 메일유업 자체에 좀 주목을 해보는 그런 분석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메일유업은 중국으로 이제 분유라던가 뭐 셀렉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원유, 바리스타 롤스 이런 커피 제품 등 이런 것들을 좀 수출을 하고자 하고 있어요. 물론 성장성이 그렇게 뛰어난 시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럽 제품들이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다만 조금 더 고무적인 점은 이 수출량이 점차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결국 이 메일유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그런 교두보를 그나마 좀 잘 꾸려나가고 있는 것이고 뭐 워낙에 고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사실 리스크는 딱히 없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이겠죠. 잠깐이나마 좀 간략하게나마 좀 재무제표를 좀 살펴본다면 시가총액이 6,200억이에요. 시가총액 6,200억이고 보시면 실적은 뭐 꾸준히
잘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품군도 늘리고 있죠. 뭐 음료수부터 시작해서 뭐 단백질 제품, 건기식까지. 얼마 전에 또 제가 메일리업을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데 이 칼슘 제품도 좀 내놓았더라고요. 이렇게 건기식 제품까지 사업의 확장을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호주에 이제 원유 공장을 하나 매수했죠. 아무래도 대한민국보다는 호주에서 이런 원유들 같은 것을 생산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당연히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에 더 성장할 수 있는 메리트,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실적에 더욱더 증가할 수 있는 메리트가 저는 생겼다라고 보고 있어요. 워낙에 유보율이 많고 현금성 자산이 많기 때문에 리스크는 없어요. 딱히 이런 M&A에 대한 리스크는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사업 다각화가 아니라 확장을 위한 사업 다각화라고 저는 보고 있고 굉장히 좋은 투자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보율도 10,000%가 넘죠. 유보율도 10,000%가 넘고 부채 비율도 대략 한 70% 정도, 70% 정도를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ROE 같은 경우에도 10이 넘죠. ROE가 10이 넘습니다. 이런 내수주 가운데 10이 넘는 ROE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 없어요. 굉장히 경영을 그리고 자기 자본을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이 대략 한 700억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6,200억 정도로 고평가되었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본다고 하더라도 월봉이에요. 월봉 보시면 확실하게 이 내수주였기 때문에 아주 긴 박스권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성, 뭐 제품의 확장이라던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유로만 했다면은 이제 커피와 같은 음료수 시장과 그리고 셀렉사와 같은 단백질 시장 그리고 건기지 시장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저는 조금 더 이제 실적에 대한 상승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기업을 보는 시가총액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측정도도 리레이팅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을 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내수 시장에 대한 규모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내수 시장에 대한 그 점유율 변화라던가 매출액에 대한 성장성 등을 좀 봐야 되는 것인데 꾸준히 요새 몇 년간 꾸준히 점유율을 높여오고 있어요. 특히 남양유업이 무너지면서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경쟁사가 무너진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호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알아본 결과 올해 여름부터 얼마 안 남았죠. 네, 한 2, 3개월 후부터는 우유 가격이 더 상승할 것 같아요. 네, 우유 가격 인상이 어느 정도 좀 통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메일리업에서 이제 호주의 공장을 이제 인수를 함으로써 대략 한 내년 정도부터 이쪽에 대한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용이 감소하는데 이러한 가격 자체,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리레이팅도 꽤나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제품의 확장성, 시장의 확장성, 그리고 비용의 감소, 제품 가격의 인상 등을 통해서 매출액의 증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좀 고평가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메일리업에 대한 신용 등급이 꽤나 상승했죠. A 플러스에서 AA 마이너스로 상승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얼마나 안정적으로 기업 경영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확장성과 그 사업에 대한 그런 성장성을 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기업 경영 능력을 평가받고 있다는 것은 이거 역시나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왜냐하면 성장을 위주로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채권 시장에서 안정적인 그런 신용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꽤나 안정적인 그런 모멘텀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변곡점을 보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네, 공개적으로도 시장에 변곡점을 보고 있다.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변곡점이 발생했죠. 발생했고 미리부터 대비했고 빠르게 현명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당연히 계좌 상황은 좋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좋은마 기쁨나게 멤버분들 중에 한 분이 제가 게장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간장게장을 소포로 보내주셨습니다. 카카오톡 기프티콘으로 네, 보내주셨고 제가 받아본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역시나 좀 꽤나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텔레그램방에서 이제 대화를 나눈 기록인데 5월 12일에 나눈 대화 기록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해주실 건지 알려주세요. 저는 같이 가고 싶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어떤 건 말씀이세요?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실시간으로 답변 드려요. 저는 거의 대부분을 이제 컴퓨터를 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오면 바로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은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기쁜 마음 끝까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이클, 그러니까 이번 이제 상승의 마지막 사이클까지는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대략 한 2028년 전후까지는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제 충분한 부를 이루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도 아마 계속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통화 한번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너무 팬입니다. 정말 감사하죠.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좀 힘이 돼요. 네, 너무 팬이다, 뭐 존경한다, 스승님이다 이런 거 보면은 사실 굉장히 좀 힘이 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계신데, 지금 보시면, 지난 2월 말에 필승님 처음 만났는데요. 정말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필승님 만나기 전에 상당한 금액을 미국 소형 성장주에 투자했는데, 지금 그게 골머리네요. 고점 대비 다들 3분의 1 토막, 반 토막이나 나버려서 텔레그램으로 질문해도 되나요? 네, 답변 드렸죠. 우리 좋은 마음 기쁜 나게 멤버분들은 이제 제가 제 아이디를 알려드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개인적인 일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대화를 하는 편은 아니지만 다 알려드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당연히 좀 안정적인 그런 계좌에 대한 그런 고점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얼마나 큰 변곡점일지 설렙니다. 포트 조정도 아주 자연스럽게 시대의 흐름을 읽는 투자자 필승. 더 이상 이런 사람 없습니다. 굿굿. 성광밴드 큰 수익 감사드립니다. 사부님. DB손해보험 매수했습니다. 필승. 성광밴드, 한국화본, 기업은행 모두 수익 받습니다.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분석하시는지 대단하십니다. 성광밴드, 한국화본 매도했습니다. 필승.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 매도하는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댓글이 달리고 있고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DB손해보험 매수했습니다. 필승님 덕분에 계좌가 점점 웃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필승. 성광밴드 수익 감사합니다. 한국화본은 조금 더 보유해봅니다. DB손해보험 매수했습니다. 수익 실현하고 현금 비중 꽤 늘었습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필승. 자, 성광밴드 매도하여 수익 실현하고 한국화본은 손실이었으나 계좌는 결과적으로 수익 보았고 현금 비중은 늘어났으며 마음도 안정되었습니다. 한국화본 손절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기계적으로 매도하고 보니 계좌는 안정적이네요.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운영의 묘미라는 건가 봐요. 수익 감사합니다. 현대미포는 안 빠지네요. 3일 전 주문 실수로 20%만 매도한다는 것을 전량 매도가 되어버려서 다시 매수하려는데 기회를 안 주네요. 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참고로 뭐 기업은행도 마찬가지고 DB손해보험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일부인 것은 맞습니다. 지금 잠시 렉이 걸리네요. 보시면 DB손해보험도 뭐 꾸준히 우상하고 있죠. 당연히 수익 중입니다. 기업은행도 이제 절대 잃을 수 없다, 네, 잃을 자신이 없다 시리즈 2탄이었죠. 당연히 꾸준히 상승 중인 것은 맞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유업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